네. 이번에는 이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청와대에 회동을 제안을 했고 아마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던데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좀 세부 강론을 들여다보면 이견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회동에서 뭔가 좀 생산적이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최봉태 변호사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좀 간략하게 이에 대한 좀 입장 여쭤보고 가겠는데요. 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일종의 압박인데 뭐 압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상권분립 국가 아닙니까? 네네.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걸 알면서 사법배상 결정을 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그게 갖다붙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예. 빤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네. 이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게 이제 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론 근데, 이건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주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 네. 분쟁이 생기면은 뭐 애기격리로 해서 해결을 하고 중재위 구성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3국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긴 네.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건 우선 상식 기준에서 볼 때 상권분립 상황에서 사법부가 결정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예.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면 일본이 더 센 조치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이니까 예. 일단 중재위 받고 시간을 번 다음에 이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또 뭔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뭐 보세요? 그건 전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받기가 쉽지 않죠. 아, 원칙에 문제가 원칙 있다.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부터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네. 일본이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협의 거부 지시 이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예. 그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지금까지는 그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었고 네. 혹시 정부 입장이 섰는지 확정이 됐는지 혹시 들으신 얘기는 있으십니까? 아직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청와대에 어떤 회동을 제안을 했고 아마 18일쯤에 그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던데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과연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빚어진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외교 라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예우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러는 인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예. 참 이게 이 일종의 이 국가가 침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노는 거는 참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이게 야당을 탓하기보다도 야당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본이 이 상황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정부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걸 우리 내부에서 잘못이 있는 쪽으로 몰아간다면은 이거 일본과의 대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는 야당이 좋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네. 우리는 정쟁을 접고 하나가 돼서 대응하자. 이렇게 나오면요 아마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 야당이 못하는지 왜 자꾸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공격하려고 드는지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네.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게 함께 나서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네. 근데 야당이 지금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지지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안타깝고요. 예. 어쨌든 5당 대표가 지금 이 5당 대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터인데 네. 이 자리에서라도
대화를 좀 해보시면은 야당이 갖고 있던 자세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로서 네네.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청와대 회동에서 이제 만약에 발표문이 나온다고 친다면 예. 맨 앞줄에 그 신뢰되는 그 합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숙한 얘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정정을 좀 접고 네. 이 일본의 이런 이 부당한 처신에 대해서 함께 대응한다. 네. 이게 나온다면은 정말 박수받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대일 특사, 대미 특사도 보내고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도 그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죠. 논의를 해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회에서는 대표단을 보내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을 것이고 이 대미 특사 또는 대일 특사는 그건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대일 문제는 특사라는 차원을 떠나서 실무진이 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 실무진을 보냈습니다만은 아주 홀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창구 같은 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사가 과연 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특사는 네. 쌍방이 여기를 받겠다는 조건이 될 때 특사가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일본 특사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사를 그 보낼 계좌냐의 문제, 그다음에 보낸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 공식적으로 특사를 보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일 간의 어떤 그 비공식 라인, 물밑 라인이 그 혹시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물밑 라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가동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전쟁 상황에서도 가동을 하는 법이니까요. 네네.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은 거의 뭐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물밑 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개해서 쌍방이 좋은 조건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서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가 이른바 그 무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경을 그 편성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1,200억 나왔다가 이제 3,000억까지 나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당하게 될 이런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네. 그리고 소재산업, 장치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 국력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은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죠. 야당도 이해하리라 생각하는데 네. 액수를 얼마나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국회 들어왔으니까 논의를 해보면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정부가 3천억 요구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그게 그 가지고 될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만은 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는 처음에 1,200억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나서면서 3,000억으로 늘었다. 이 점을 비판을 하던데요.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 공격을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네. 또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3천억 가지고 되겠나 하는 논의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액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조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나오는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최고위원께서도 소재 부품 사업 지원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명분으로 네. 지금 이게 갑자기 뭐 1,200억이든 3,000억이든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는 데서 문제의 근원이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장 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네.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 기업이 그냥 당장 주저앉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8260님이 문자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좀 질문을 첨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8260님이 보내주신 문자는 국민들은 불매운동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을 더 자극하고 확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자세 같지가 않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주장도 뭐냐면 정부가 국민 감정을 자극을 하고 있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정부가 확진을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대통령 의혹을 보시더라도 네. 자제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나치게 국민을 일본이 지금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네.
예전에 우리 힘없는 우리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상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도대체 국민의 자존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네. 이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확전은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네. 가능하면 외교적 선에서 합의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이 자제하길 바라는 마음은 틀림없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깔고 뭉갠다면은 이건 국민 입장에서 대응 안 할 수가 없죠. 네. 확전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종 그 안보실 2차장은 국채 보상 운동을 예를 들었고요. 조국 예. 민정수석 같은 이제 죽창가를 또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이 또 감정선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야당 일각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일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견을 하나로 해서 네네. 이게 국가가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함께하는 자세가 함께하는 지혜가 꼭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끊기 섭섭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질문. 예. 며칠 전에 그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네. 총리가 일본 통이니까 이낙연 총리를 좀 일본에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지금 검토할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낙연 총리가 아마 지금 국내에 있는 인물 중에서 일본을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건 틀림없습니다. 네. 일본 특파원도 했고 일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나 타이밍이 있죠. 네. 지금 총리가 가야 할지 어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했던 이제 특사 파견이 지금 꼭 적절한 타이밍이냐 제기했던 문제고 연장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꼭 네네. 그렇다고 뭐 총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과 함께했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